은값이 82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5% 넘게 폭등한 겁니다. 금값 역시 5,150달러 선에서 버티며 역대 최고가 근처를 맴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더 무서운 건 숫자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상호 관세가 막히자 곧바로 행정명령으로 전 세계에 15% 세금을 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즉각 무역 합의 비준을 중단하겠다며 맞불을 놨고요.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군사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세계 경제의 규칙이 하룻밤 새 뒤집히는 이 혼란 속에서 돈은 지금 단 하나의 방향으로만 쏠리고 있습니다. 금과 이은, 그리고 그 흐름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파헤칩니다. 오늘 내린 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선물 시장에 거대한 매도 폭탄을 던졌거든요. 전형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가격을 짓누르고 개미들을 패닉셀로 유도한 뒤 싸진 실물을 슬쩍 쓸어 담는 수법이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종이 계약서로 가격을 눌렀더니 오히려 실물 은을 사려는 세력들이 더 빠르게 달려들었습니다. 가격이 짓눌리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결과는 수직 반등이었습니다. 조작 세력이 발사대를 만들어준 꼴이 된 겁니다. 현재 실물 은은 종이 선물 가격 대비 최대 80%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치냐면 역사상 이 정도 괴리가 벌어진 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시장 내부 깊은 곳에 심각한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는 신호거든요. 선물 시장에서 종이로 가격을 하루 이틀 눌러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이 부족하다는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억누를수록 용수철처럼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권은 완전히 실물 구매자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COMEX 데이터가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비주요 인도월임에도 불구하고 실물 인도 신청량이 4천만 온스를 돌파했거든요. 과거 같은 시기엔 100만에서 200만 온스 수준이었습니다. 2, 3배에서 40배가 터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현재 COMEX 등록 재고가 1억 온스 남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3월 주요 인도월에 수요가 7천만에서 8천 온스까지 치솟으면 거래소는 수학적으로 버티질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3월이 COMEX의 장례식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고요. JP모건은 2025년 중반부터 전략을 완전히 바꿔 공매도 대신 실물 매수로 돌아섰고 보유량을 2,600만 온스 이상 늘렸습니다. 시장을 누르던 세력이 직접 실물을 쓸어 담기 시작한 거죠. 이건 단순한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곧 깨질 것을 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폐가전에서 뜯어낸 쓰레기은, 이른바 폐은을 공식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중국 내 실무문 부족이 그만큼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실물 은 프리미엄이 붙어 130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공식 시세 대비 30% 이상 웃돈이 붙은 거래 사례가 보고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물 1kg 음봉 가격이 2차 시장에서 온스당 103달러를 넘어섰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이 시장 가격과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실물 가격이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공급은 막혀 있고 수요는 폭발하는데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LN 수출 허가제를 도입해 수출문을 더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이 괴리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2월 1일 중국이 애인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5년간 유지해온 수출 할당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국가가 건별로 심사하는 수출 허가제로 전환한 겁니다. 말은 허가제지만 실질은 봉쇄에 가깝습니다. 심사 기한에 법적 제한이 없어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허가를 무기한 지연시킬 수 있거든요. 텅스텐, 히토류에 이어 은까지 전략 무기로 들어올린 겁니다. 전 세계 은 가공 물량의 70% 이상을 준 나라가 수출 목줄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땅 안의 은은 이제 태양광 패널, AI 서버, 전기차 배터리 등 자국 첨단 산업의 공급망을 위해서만 쓰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점점 좁아지는 실물 시장 웅덩이에서 서로 물어뜯으며 은을 확보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관세 전쟁이 격화될수록 이 봉쇄는 더 단단해질 겁니다.
지금 금과 은은 같은 방향으로 오르고 있지만 속도가 다릅니다. 금이 2% 오를 때 은은 4% 가까이 뜁니다. 그 이유가 금과 은의 교환 비율, 즉 GSR에 있습니다. 금 1온스로 살 수 있는 은의 양인데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65였던 이 숫자가 최근 59까지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머니가 은이 금 대비 심각하게 저평가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눈치채고 쏟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은은 금과 달리 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입니다. 신형 태양광 셀은 기존보다 더 많은 은을 씁니다. AI 서버와 5G 장비에는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인 은이 필수입니다. 전기차 한 대는 내연기관차보다 2배 이상의 은을 소비합니다. 투자 수요와 산업 수요가 동시에 폭발하는 지금 은은 귀금속의 탈을 쓴 산업 필수재로 완전히 변신한 겁니다. 2달 사이에 2번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무역 합의가 또 깨졌습니다.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 관세 정책과 대법원 논란을 문제 삼으며 비준 절차를 무기한 중단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을 착취하는 나라들의 세금 폭탄을 때리겠다고 즉각 반격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중국은 일본에 이어 유럽 기업들에도 수출 통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 질서가 매일 새로 뒤집히는 환경에서 똑똑한 돈들은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향을 선택합니다. 국가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없는 것들, 즉 금과 은으로 쏠리는 거죠. 지정학적 혼란이 커질수록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수요는 매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이 귀금속 시장의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은협회는 2026년에도 공급 부족이 최대 2억 온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6년 연속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부족을 메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은은 구리, 납, 아연을 캐다가 부산물로 얻어지는 금속입니다. 은값이 아무리 올라도 광산들이 은 생산량만 갑자기 늘릴 수가 없어요. 새 광산을 개발하려면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는 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반면 수요는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전 세계 태양광 수요만으로도 은 소비가 전년 대비 60년 대비 60% 이상 급증했고요. AI 데이터 센터 한 곳을 짓는데 수백 킬로그램의 은이 들어갑니다. 이 추세는 꺾일 기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대형 제조업체들이 시장에서 은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광산 생산분을 통째로 선점하는 장기 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공급망이 무너지기 전에 원천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올해 초 은값은 온스당 121달러의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후 CME의 증거금 인상으로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대거 청산하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그게 에임은 시장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근본 문제인 실물 부족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금값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달러 선을 넘나들며 역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 은행들은 목표가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을 이끄는 건 단순한 투기 수요가 아닙니다. 미국 재정 적자는 GDP 대비 7%를 넘었고 국가 부채는 구조적으로 줄어들 기미가 없습니다. 달러 패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탈달러 흐름이 가속화됩니다. 금과 은은 이 시스템이 뒤틀릴수록 빛을 발하는 자산입니다. 혼란이 깊어질수록 이 두 금속의 몸값은 더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은값이 100달러를 돌파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92달러 저항선입니다. 이 구간을 돌파하고 며칠간 버텨준다면 그 위로는 매물대가 거의 없습니다.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죠. 세력들이 증거금을 올려 가격을 일시적으로 눌러놓을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121달러에서 CME가 강제로 증거금을 올려 가격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실물 부족이라는 근본 원인은 그대로였고 가격은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억누를수록 용수철은 더 강하게 튀겨오릅니다. 은값이 100달러를 찍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침묵하던 언론과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은을 사야 한다고 외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들어오는 패닉 바잉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사이클의 출발선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1971년 닉슨이 금본리제를 폐지했을 때 금값은 이후 스쫄 4배 올랐습니다. 그 상승을 미리 알아채고 움직인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나머지는 뉴스에서 금값이 폭등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후회했죠. 지금 우리는 그것과 맞먹는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달러 패권에 균열이 가고 국가 부채는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실물 의문 시장에서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실물을 손에 쥐는 겁니다. ETF나 선물 계약이 아니라 직접 만지고 보관할 수 있는 실물 금과 은이요. 시스템이 흔들릴 때 종이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려 팔아치우는 건 가장 비싼 실수가 될 겁니다. 역사는 항상 준비한 소수에게 불을 몰아줬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준비의 시간입니다. 텅 빈 거래소, 6년 연속 공급 부족, 중국의 수출 봉쇄, 무너지는 무역 질서, 모든 데이터가 단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예측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금과 은의 상승은 허황된 바람잡이가 아닙니다. 산더미 같은 나랏빛과 썩어가는 재정 적자가 만들어낸 수학적 공식의 결과입니다. 달러가 흔들릴수록 지정학이 꼬일수록 실물 자산의 몸값은 더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속아 손을 놓는 순간 다음 기회는 훨씬 높은 가격에서 찾아올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 두 가지입니다.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실물을 꽉 쥐는 손입니다.